네, 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목을 좀 정비했습니다. 어, 제가 잠시 목을 정비하기 위해서 PPL 띄워드린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300명이나 방을 나가셨어요. 어쩐 300명이 있었는데 지금 4,700명, 그러니까 600명 나가셨네. 좀 PPL 이런 거 좀 봐주시지. 칼같이 나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개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개각을 한다고 하죠. 지난주인가요? 그 G20 정상회담 갔다 오자마자 뭐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개각 얘기를 꺼냈습니다. 개각, 글쎄, 될까? 아니, 개각을 하려면은 총선 끝난 뒤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는 개각을 못 했잖아. 아니, 안 했나? 뭐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로부터 거의 8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개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현재 위기에 몰리기는 몰렸나 봐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자기들 좋은 말로는 국정 쇄신을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보통 분위기 전환용인 거죠. 개각을 할 때 제일 많이 바뀌는 게 결국엔 국무총리가 바뀌는데, 국무총리는 원래 옛날부터 얼굴 마담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릴 수 없는 경우에 국무총리를 갈아서 불만을 좀 잠재우는 뭐 이런 역할로 많이 해왔습니다. 한덕수 같은 경우에 뭐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하는 꼬라지는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 꼬붕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 꼬붕 한덕수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을 좀 잠재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위기 돌파용 개각, 뭐 분위기 쇄신용 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시작부터 발목에 잡혔다고 하네요. 뭐 윤석열은 개각 얘기를 꺼낼 때 나름 총리로 앉히고 싶었던 사람이라든지 바꿀 장관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대로 잘 안 된 모양입니다. 분명히 총리 시킨다고 언질까지 주었던 사람인데 막상 총리 할래? 인사검증 시작할까? 라고 하니까 전 빼주세요. 저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사하고 손살에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총리 후보부터 턱 걸리니까 나머지 장관들 진척이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장관을 어떻게 임명한다? 네.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따라서 총리가 먼저 임명이 돼야지 다음으로 장관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리 후보부터 흔들리니까 장관 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 총리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지금 윤석열이 바꾸고 싶어 하는 데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이 경제팀이라고 합니다. 뭐 재정경제부 장관 뭐 이런 놈들이겠지. 근데 이 재경부 장관부터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지금 들어가면 설거지 해야 되고 욕바지를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냐는 거지요.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정 갈등 사건이 터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 장관이 들어서면 의사들 만나가면서 욕 처먹어가면서 의사들 달래야 돼. 그런데 달랜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지고집을 꺾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얘는 중간에 샌드위치로 끼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죠. 경제? 지금 경제가 왜 나빠졌습니까? 경제가 나빠진 이유는요, 솔직히 윤석열 때문이지요.
윤석열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될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는 벌써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험시장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다는 거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 윤석열도 불안한데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자꾸 빠져.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살아나는 거야. 그 다음에 삼성, 현대 얘들이 수출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 트럼프가 되면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경제장관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야. 저는 좀 빼주세요. 그나마 대통령이 좀 믿을만 하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 할 텐데 지금 대통령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게다가 지금 정책을 누가 좌우합니까? 김건희가 좌우하잖아. 김건희가 좌우하나? 솔직히 말해서 어느 무당년 놈들이 좌우하는지 알 수도 없잖아. 김건희가 어디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고 야 경제정책 이렇게 해야 된단다. 요따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장관이 그 자리에 장관 하겠다고 들어가겠습니까?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시작부터 발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개각 얘기 지가 꺼내놓긴 꺼내놓고 지금 큰일 났대. 안 된대. 게다가 윤석열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겠어요? 지지율 19%로 다시 떨어졌죠. 지지율 다시 올랐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개뿔, 오르기는 개뿔. NBS 조사 같은 경우에 무려 지지율이 10% 가까이나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와 20% 중반을 회복했다고. 아이고 아니 지지율이 20% 중반이 이게 높은 거야? 솔직히 그것도 엉망진창 아닙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낮게 나왔을 때 20%, 5, 6% 나왔거든요. 그때 조중동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당장 물러나라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령 계속할 수 있냐고. 당장 물러나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조중동, 윤석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얘기하나? 20% 중반대 지지율도 그런데 그 지지율조차가 뭐다? 튄 지지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직전 여론조사하고 너무 편차가 많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조사가 그 이후에 나왔는데 리얼미터 조사하고도 사이가 많이 벌어지죠. 원래 리얼미터가 약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 리얼미터가 23, 4% 나왔는데 어떻게 MBS가 27, 8이 나오냐고. 이럴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 명태균. 명태균이가 한 짓을 또 쓰지 않았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갤럽 조사에서 19%가 나왔네. 그럼 그렇지. 구제불능입니다, 윤석열은. 상황이 이러하니까 윤석열도 어떻게든 간에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겠지. 바뀌어야 된다면 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딴 걸 바꾸려고 그러지. 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바꾸고 있고 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총리나 장관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아주 웃기는 놈이죠. 아무튼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지지율도 안 좋으니까 윤석열은 개각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인적 쇄신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되게 웃겨요. 뭐라고 나왔다? 인재 풀에 대한 검증이 이미 시작이 됐대. 그래서 이 보도만 보면은 마치 조만간 개각이 단행될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순방 마친 윤, 결단의 시간, 인재풀 검증 이미 시작, 예산안 통과 뒤 단행 전망, 한덕수, 이상민, 이주호, 조규용 이런 사람들 교체. 자, 이 얘기를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개각 임박한 것 같아. 근데 이 다음 기사들이 졸라게 웃겨요. 뭐라고 나온다? 이 다음 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인데 김한길과 대책을 논의.
자, 이 얘기를 보면은 다음 총리는 누구야? 김한길이죠. 걔가 카드 꺼내 들었다. 이미 검증 시작했다. 그런데 김한길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 말은 뭐다? 김한길이 다음 총리다. 이 말이죠. 근데 갑자기 김한길이 뭐 못하겠다고 그랬나? 어쨌나? 지금 이 개각은 시작하자마자 발목을 잡힙니다. 어제 오늘 보도된 내용인데요. 개각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발표가 나옵니다. 아니 당장 할 것처럼 하더니 심지어 뭐 예산안 통과되면 바로 한다 그랬잖아. 예산안 통과 뭐 대폭 삭감되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 월화수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아무리 길어도 다음 주 중에 통과돼. 그럼 지금쯤 이미 총리에 대한 얘기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뀌는 장관이 누구누구다 뭐 이런 얘기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총리부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안 하겠다라고 발을 뺀대. 김한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뭐 건강이 안 좋기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윤석열은 개각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한다? 아이고 개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장관부터 먼저 할게. 이 말은 뭡니까? 지가 총리를 누구한테 좀 하라고 오퍼를 넣었는데 총리 후보가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고사했다, 거부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를 시킬 사람이 없는 거야. 아씨 개각한다고 말 꺼내놨는데 어떡하지? 총리는 됐고 그러면 야 장관부터 한다 그러자. 장관부터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되게 황당한 게 뭐냐, 총리 후보를 못 구하니까 장관 할 것 같던 사람들도 갑자기 슬 발을 뺀대요. 그렇겠지. 총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윤석열한테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윤석열하고 총리는 사실상 윤석열하고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잖아. 그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윤석열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는 구원투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잖아. 때로는 윤석열 대신에 얻어 터지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정치적 동반자여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장관을 누가 하겠어요? 저런 사람 밑에서 장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같이 뭐 한다? 나는 빼달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어요. 아까 김한길 얘기를 했죠. 이철우 경북도지사 얘기도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나와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김한길은 김한길대로, 이철우는 이철우대로,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이창용은 이창용대로 난색이랍니다. 특히 이창용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이창용은 총리로 앉혀봤자 딱히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이창용 이 한국은행 총재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아요. 엊그저께 갑자기 이 금리 낮췄죠. 이 금리 낮추는 바람에 앞으로 환율이고 뭐고 개작살 날 거라고 봅니다. 주식시장 작살 날 거래. 지금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놈을 갑자기 총리로 앉힌다고? 다들 그럴 걸, 야, 저 이창용 저 새끼 금리하고 총리 자리하고 맞바꿨네. 지금 금리 내릴 수 있는 상황 아니었거든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말이 더 많았어요. 금리를 내려버렸네. 야,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죠. 미국은 현재 금리를 추가로 인하 안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속으로 2번 인하를 해버렸어.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예. 금리 역전 현상 해소가 안 되고 더 심화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 있던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미국은 경기가 활성화돼 있었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빠져나갈 판에 더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환율을 자꾸 치솟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다 뭐 하겠습니까? 네, 주식으로 들어와 있거든. 주식시장도 빠져나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누구는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침체돼 있죠.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에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유로 드는 분들이 있어요.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되는 게 뭐가 있냐고. 우리나라 지금 장사되는 건 부동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미 죽었지. 현대 애매하지. 차라리 부동산이나 투자할까 해서 들어와 있던데 꽤 있는데 부동산까지 침체되니까 다 빠져나간 거야. 그 주범이 누구? 이창용이라고. 근데 얘를 국무총리에 앉힌다고? 에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창용 진언하고 싶은데 그래서 금리까지만 낮춰주고 했는데 얘는 또 윤석열이 떨떠름한가 봐. 나머지는 본인들이 고사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이철욱 경북도지사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결같이 빼달라. 지금 도망가려고 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은 국무총리를 해봤자 욕밖에 안 먹거든. 욕바지, 설거지 이런 걸 해야 돼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윤석열과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어야 돼. 근데 그럴 정도로 윤석열하고 무슨 끈끈한 관계냐, 정치적 동반자냐. 지금 윤석열의 정치적 동반자는 딱 하나밖에 없지. 누구?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가 국무총리 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게다가 지금 공무원들이 다 윤석열 정권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중에 조금 앞으로 출세 이런 게 좀 남아 출세해야 되는 사람들, 고위직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민주당 쪽에 지금 줄을 대고 있대요. 이미 윤석열이 하는 얘기 안 듣는다는 거야. 아마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용산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는 게 없대요. 장관이 어떤 지시를 못 한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장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일선의 국장급이 과장이나 실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쩌죠 궁짝궁짝 해가지고 대충 어떻게 대충 현상 유지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공무원 누가 용산에 충성을 하겠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국무총리가 되면 뭐해? 말을 누가 들어먹겠어? 신임 총리입니다. 누가 총리 말을 듣겠어? 안 듣는 거야. 그러면은 지만 손해지. 무능함을 그냥 만천하에 공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창용 얘도 약간 해볼까라는 마음이 좀 있는 거는 같은데 이철호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덥석 나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거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게다가 홍준표는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하면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은 지는 큰일 나. 지가 자기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니 미쳤나? 그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래서 더 하기 싫은 거야. 나머지 이철우나 이창용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했다가 뒷감당을 못하겠다. 부담스럽겠지. 자, 이런저러한 이유로 현재 총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어떤 사람들한테 용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자, 이게 참 치명적입니다. 인간적인 신뢰 문제에서 윤석열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한답니다. 인간적인 신뢰? 윤석열을 못 믿는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예. 자, 인간은 윤석열을 보았을 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느냐, 국정을 도모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야. 왜? 윤석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인데 그 한동훈도 내치는 마당에 나머지는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도 김건희한테 찍히니까 내쳐지는 판에 나 같은 거는 바로 밥 숟가락 숟가락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 같아도 그런 생각 들겠어요. 한동훈 같이 윤석열하고 몇 년씩 그 20, 30년씩이나 같이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함께 위기를 같이 돌파해 왔던, 전쟁을 같이 벌였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 한동훈이 지금 김건희한테 찍혀서 쫓겨날 마당이야. 그러면 한동훈만큼 그렇게 같이 같은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았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한동훈도 죽는 마당에 나는 언제든지 쫓겨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 총리든 장관이든 하나같이 이거 웬만하면 저 빼주시겠어요? 저는 빼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 후임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요. 총리보다 더 어렵대 여기는. 말 그대로 지금 의정 갈등 해소가 자기 임무 아니야. 근데 이미 의사들이 윤석열 정권이라면 치를 떤대는 거예요. 근데 교육부 장관 새로 바뀌었다고 가봤자 이거 말이나 먹어주겠느냐는 겁니다. 안 먹어줄 거다는 거야. 정리해 봅시다. 자, 윤석열 정권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 상황에서 장관 총리 들어가기 싫어. 두 번째, 윤석열이라는 사람 인간적으로 좀 못 믿겠어. 한동훈도 내치는 바당에 나도 나 같은 사람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쫓기지 않겠어? 게다가 지금 해야 할 일 졸라 험한 것들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해? 그 자리 맡기도 싫은 거예요. 설거지하고 욕바지 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가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죠. 김건희. 대통령이 김건희인지 윤석열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거. 지금 이미 그렇지 않느냐. 허울만 좋은 장관 총리일 수밖에 없어. 김건희가 어디 그 무당이나 역술인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 내려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어요? 없죠. 게다가 김건희와 관련해가지고 장관이나 총리가 뭔가 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대통령이 용인해 줘야 되는데 윤석열은 툭하면 그런 데죠. 네가 대통령이냐? 내가 대통령이야. 시키는 대로 해. 요란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 여기에는 뭐도 포함된다? 김건희가 시키는 데도 해도 포함된대. 야,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하겠어요? 장관 하고 싶겠어? 아무리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부귀영화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해봤자 해봤자 손해만 보는 자리잖아. 게다가 인사청문회 하는데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겠습니까? 민주당이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인사청문회는 개 작살나는 청문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뚫고 총리니 장관인이 됐는데 이씨 맨날 영부인이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야.
그 공무원들은 말을 안 듣고 또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대로 이미 윤석열이라면 치를 떨고 있는 상황이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윤석열의 개각 시작부터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글쎄 윤석열 좀 자기 스스로를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안 되면 내가한테 뭐 문제가 있나? 왜 나랑 같이 일 안 하려고 하지? 보통의 사람 같으면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그게 없어. 아이씨, 뭐 딴 놈 해봐. 이런 되는 거지. 오로지 모든 책임을 야당이 잘못해서 야당 놈들이 하도 시비를 거니까 그거 무서워서 안 한다. 한동훈이 나를 안 도와줘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탓을 돌린대. 참 나라 꼴이 점점 이상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 이제 좀 올 때가 알 때가 됐는데 아닌가 봐요. 참 불쌍한 건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린